이 콘덴서의 특징 중에서 하나가 가장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게, 이 회로들 보면, 여기에 전원이 있고, 여기 스위치가 있습니다. 여기 콘덴서가 있습니다. 그럼 콘덴서는 처음에 스위치를 넣으면, 초기에 스위치를 넣으면 마치 콘덴서가 없고 그냥 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쉽게 얘기하면 쇼트된 것처럼 전류가 확 흐릅니다. 예? 확 흐르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돼서 충전이 되면 얘를 끊어버리죠, 콘덴서는. 그러니까 콘덴서는 초기에 전원을 넣으면 마치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잘 흐르다가 충전이 되면 회로를 끊어버립니다. 이런 특징이 있어요. 자, 그 대신 이 L 같은 경우, 이건 L인데 코일이죠. 코일은 단위가 헨리죠. 헨리 H. 코일은 반대입니다. 전원을 투입하면은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전기가 안 가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잘 흐르죠. 요런 콘덴서하고 코일의 두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콘덴서하고 코일.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자, 요게 스위치죠. 스위치하고 스위치인데, 얘는 초기에는 전기가 아주 잘 흐르다가 충전이 되면 회로를 끊어버립니다. 이 C 같은 경우 특징이. 초기에는 전기가 스위치를 딱 넣으면, 이 전원인데요. 스위치를 딱 넣으면 전기가 잘 흐르다가 어느 정도 얘가 본인이 충전이 다 됐다 싶으면 이 회로를 끊어버리죠. 얘 같은 경우는 스위치를 온하면 초기에는 전기가 못 흐릅니다. 여기서. 못 흐르다가 어느 정도 자기가 시간이 지나면 전기가 그 다음에 잘 흐르게 되죠. 그래서 요 두 가지 반대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거는 우리가 회로 이론을 배우게 되면 나중에 미분 방정식으로 이게 증명이 될 수 있는데, 아직은 우리가 거기까지는 안 되니까 요런 특징이 있다는 것만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L 같은 경우는 우리가 회로의 전원부에 많이 설치를 하죠. L 같은 경우는. 자, 한번 보죠. 회로에 이제 전원이 이렇게 있으면 회로를 만들 때 어떤 이런 기판이 있다고 보죠. 기판이 있다고 보면 이게 이제 외부에서 전기가 들어오죠. 전원. 그러면 L을 스위치를 여기다 놓고 이렇게 L을 이렇게 해놓으면 전원에서 스위치를 탁 넣었을 때 이 회로상으로 전기가 들어가기 위해서 스위치를 탁 넣었을 때 초기에 이제 타다다닥 튀는 것 때문에 초기에 이제 이 정도 우리가 필요한 전압인데 이렇게 들어오죠. 이렇게 들어오다가 이제 전원이 제대로 들어옵니다. 그럼 이 상태에다 L을 넣어주면 초기에는 전기가 안 흐르니까 이 상태를 끊어버리죠. 이런 노이즈 상태를 끊어버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안정된 상태만 이 회로에 들어가도록 이렇게 이제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로를 설계할 때, 전원 회로를 설계할 때 이렇게 L을 설치해주면 굉장히 안정된 전원 쪽의 노이즈를 웬만큼 차폐하고 안정된 전원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렇게 설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LC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는데, 우리가 헨리나 페럿이나 그 외에 다른 어떤 우리 단위에서도 우리가 이제 요 기본적인 단위의 미터법에 대한 단위를 알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보면 우리가 킬로미터, 킬로그램 많이 쓰죠? 10의 3승. 그 다음 메가는 10의 6승입니다. 그 다음에 기가는 10의 9승이고, 밀리는 어떻게 되죠? 밀리는 10의 마이너스 3승. 마이크로는 10의 마이너스 6승. 나노는 10의 마이너스 9승. 나노 기술 그러죠? 나노 기술. 10의 마이너스 9승이면 굉장히 적은 거죠. 피코는 10의 마이너스 12승. 기본적인 기호에 대해서 우리가 미터법의 기호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콘덴서에서 우리가 요런 세라믹 형태하고 요런 전해 콘덴서가 있는데, 극성을 보면 요런 거는 두 개가 다리가 똑같죠. 극성이 없는 거죠. 얘 같은 경우는 긴 쪽이 플러스죠. 긴 쪽이. 짧은 쪽이 마이너스고. 그리고 마이너스 쪽은 이렇게 점점점으로 표시를 해놓습니다. 그래서 이 플러스 마이너스를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콘덴서를 나타낼 때 콘덴서에 오차가 있습니다. 이것도. 오차는 J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5%, G는 플러스 마이너스 2%, K는 플러스 마이너스 10%, M은 플러스 마이너스 20% 오차를 이제 표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볼 거는 이제 다이오드죠. 다이오드는 이런 화살표 모양으로 되어 있어서
기호상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호상으로는 요쪽이 이렇게 표시되어 있죠. 그래서 얘는 한쪽 방향으로는 요쪽에서 요쪽으로 한쪽 방향으로는 전류가 흐를 수 있는데 반대쪽으로는 전류를 못 흐르게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죠. 이게 다이오드죠. 다이오드는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게. 그 다음에 얘도 다이오드인데 얘는 불이 들어오죠. 전류가 흐르면 불이 들어오죠. 예, 불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LED, 예, 이제 발광 다이오드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볼까요?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문제 8번. 자, 얘는 플러스 5V에서 플러스 5V니까 전이차가 같으니까 절대로 전류가 흐를 수 없죠. 얘는 불이 안 들어오겠죠. 얘는 플러스 5V에서 그라운드로 가니까 얘는 어떻게 돼? 전류가 이렇게 흐르죠. 불이 들어오겠죠. 얘는 플러스 5V에서 그라운드로 가는데 다이오드가 반대 방향으로 돼 있으니까 예, 불이 안 들어오죠. 얘도 마찬가지로 전이차가 같으니까 불이 안 들어오고. 불이 들어오는 건 2번이죠. 자, 그 다음에 트랜지스터. 트랜지스터는 우리가 PNP형하고 NPN형이 있는데, 일단은 NPN형만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트랜지스터는, 스위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스위치. 이게 베이스 이미터 콜렉터인데, 자, 여기가 우리가 스위치를 누르는 부분이고, 요쪽이 양쪽이라고 보면 되는데, 한번 보시면, 여기다 전류를 인가하면, 요쪽에서 요쪽으로 전류가 흐르게 되고, 인가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스위치를 누르면 이 전류가 잘 흐르고, 스위치 누르는 행동을 회로상에선 전류를 인가한다 그러죠. 인가하면 전기가 잘 흐르고, 전기를 인가하지 않으면, 스위치를 누르지 않으면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요게 이제 그 트랜지스터의 그 동작이죠. 자, NPN형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돼 있어서 이렇게 돼 있죠. 이거는 다시 말하면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콜렉터고 베이스고 이미터인데 얘가 콜렉터, 베이스, 이미터죠. 누르면 이쪽에서 이쪽으로 전류가 흐르죠. 얘를 누르면 닫아지니까. 누르지 않으면 전류가 안 흐르죠. 뭐 그런 원리로만 생각하시면 아주 간단합니다. 이건 뭐 일단은 트랜지스터, 우리가 물론 트랜지스터를 배우기 위해서는 뭐 HFE라든지 뭐 베이스 콜렉터 상에 걸리는 전류 뭐 이미터하고 뭐 이런 것 여러 가지 어려운 것들을 많이 해야 되는데, 일단 논리적으로 이런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그 트랜지스터는 이건 스위치구나, 이런 개념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그 회로 설계할 때 굉장히 그 편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2페이지 IC 소자죠. IC 소자. 자, IC 소자는 뭐 이렇게 지금 간단하게 이렇게 있는데 1번이나 3번 같은 경우 많이 봤을 거예요. 요거는 딥타입이라고 그래요. 딥타입, DIP, 딥타입이라고 그러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거죠. 딥타입.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는 PLCC 타입이고, 그 다음에 그 여러분들이 그 인텔 펜티엄 프로세서 그래가지고 선전하는 거 보면 요런 타입인데 여기 다리가 이렇게 삐쭉삐쭉 나와 있는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이 PGA 타입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요즘은 그 많이 아주 집적화되기 위해서 핸드폰이라 그런데 이렇게 껌딱지처럼 이렇게 붙이는 그런 IC들 있죠. 그건 SMD 타입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런 타입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자, 그래서 우리가 IC가 이런 타입이 우리가 딥타입이라고 그러죠. 딥타입. 그 다음에 우리 이 IC는 이 딥타입이라고 그러는데 핀이 이렇게 돼 있죠. 뭐 20핀짜리면 2, 3, 4, 5, 6, 7, 8, 16핀짜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방금 전에 그 화면에서 봤듯이 이렇게 폭이 넓은 IC가 있고 폭이 좁은 IC가 있어요. 이렇게 폭이 좁은 IC. 자, 폭이 좁은 IC. 이것들이 다 같이 딥타입인데 얘는 넓죠. 그러니까 600mm 딥타입이라고 그러죠. 600mm 딥타입. 얘는 좁으니까 300mm 딥타입이라고 그러죠. 자, 300mm, MIL입니다. 300mm 딥타입. 그리고 PLCC, 방금 전에 했던 PLCC 타입이 뭐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뭐 핀들이 아주 짧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게 PLCC 타입이고, 그 다음에 PGA 타입은
우리가 그 선전에서 보면 인텔 펜티엄 프로세서 뭐 그래가지고 이렇게 돼가지고 다리가 이렇게 나와 있는 그런 IC들이 막 이렇게 돌아가고 있죠. 이게 PGA 타입이에요. 그 다음에 핸드폰 같은데 아주 조그맣게 이렇게 붙이는 그런 것들이 이제 SMD 타입이라고 그러죠. SMD 타입. 정확한 명칭, 일반적으로 구분하는 게 이렇습니다. 근데 이제 정확한 명칭은 데이터 시트를 보면 딥, PGA인데 여기서 무슨 플라스틱 타입 이렇게 정확한 명칭이 확장되어 있는 명칭들이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를 때 PLC 타입은 이런 타입이고 PGA 타입은 이런 거고 SMD 타입은 이런 거고 딥 타입은 이런 거다. 자, 그런데 300mm하고 600mm하고 차이가 뭐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IC는 요 한 칸이 100mm입니다. 100mm. 여기 100mm. 자, 이 IC라는 게 원래 서양에서 나타났기 때문에 인치계를 쓰게 되죠, 처음에. 물론 단위를 미터를 쓰면 굉장히 편한데, 이게 IC가 이제 서양에서 나왔기 때문에 인치계를 씁니다. 자, 1인치는 2.54cm죠. 이건 25.4mm입니다. 밀리미터. 자, 1인치는 1000mm입니다. 1000mm. 1000mm. 얘는 100mm죠, 100mm. 100mm니까 얘 하나에 재보면 2.54mm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밀 단위는 아트웍, PCB 아트웍을 할 때 오아캐드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회로를 설계할 때 오아캐드나 기타 스키매틱 캐드로 회로를 설계하고 그다음에 기판을 만들죠. 기판을 만드는 걸 아트웍이라고 그러죠. 아트웍. 예술적인 일이다. 그래서 아트웍이라고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아트웍을 캐드로 만들 때 요 인치 단위계를 써야 이게 정확하게 맞습니다. 이 IC 다리의 사이라든지 이 폭이라든지 이런 게 맞기 때문에 우리가 인치 단위계를 씁니다. 그래서 그 단위는 밀 단위 가지고 쓰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딱 이 IC 얘를 가지고 이렇게 재보면 이게 6칸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얘는 재보면 3칸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또 한 가지. IC의 핀 번호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갑니다. 자, 여기가 위고요. 여기가 위고 여기 아래. 이쪽이 아래. 이거 학생들 처음에 IC를 접하는 학생들은 모르는 친구들이 많은데요. 여기가 요렇게 돼 있는 부분이 위고 이 반대편이 아래인데 핀 번호는 우리가 봤을 때 왼쪽부터 반시계 방향으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11번, 12번, 13번, 14번, 15번, 16번 이렇게 돌아갑니다. 얘도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11, 12, 13, 14 이렇게. 이 딥타입은 이렇게 돌아가죠. 딥타입은. 핀 번호는 이렇게 돌아갑니다. 얘 같은 경우는 핀 번호가 자기가 데이터 시트에 나와 있어요. 여기가 1번인 놈도 있고, 여기가 1번인 놈도 있고, 얘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은 이제 데이터 시트를 보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일반적인 규칙을 가지고 있죠. 자, 우리가 마이크로 로봇에서 사용되고 있는 IC는 대부분 이런 딥타입 IC인데, 자, 이 딥타입 IC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것, 여러분들이 초기에 우리가 마이크로 로봇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이런 딥타입 IC는 이렇게 16핀 IC든 40핀 IC든 이게 40핀이면 여기에 20개가 있겠죠? 20번, 21번, 40번. 자, 14핀 IC든 16핀 IC든 40핀 IC든 오른쪽 맨 위는 플러스 5V를 걸어주게 돼 있어요. 플러스 5V를. 요쪽은 그라운드를 걸어주게 돼 있어요. 자, 이렇게 봐서 오른쪽 자,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 오른쪽은 플러스 5V를 걸어주고 여기는 그라운드를 걸어주고 여기도 플러스 5V를 걸어주고 여기도 그라운드를 걸어주게 돼 있어요. 자, 이렇게 해야 기본적으로 IC가 동작을 합니다. 이렇게 해야. 안 그러고 IC 논리에 따라서 다 납땜을 했는데 5V하고 그라운드를 안 걸어주면 이 IC는 동작을 안 하죠.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이 IC는 플러스 5V하고 그라운드를 가장 기본적으로 이렇게 걸어주고 나서 이제 사용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앞으로 강의를 나가기 위해서 몇 가지 알아야 될 게 있죠. 제가
앞으로 이제 디지털도 하고, 뭐, 마이크로 프로세서도 할 텐데, 그 설명을 하기 위해서 몇 가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게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디지털이죠? 디지털은, 자, 1하고 0만 사용하죠. 1하고 0. 그죠? 1하고 0. 1하고 0만 사용하는데, 1이 어떻게 보면 하이 레벨이죠? 하이. 그죠? 하이. 그 다음에 0이 로우 레벨이죠? 로우 레벨. 자, 1은 플러스 5V. 전압으로 따지면 플러스 5V입니다. 0은 0V. 즉, 그라운드죠? 이렇게 표시하죠? 이렇게. 뭐, GND 이렇게 표시하기도 하고. 얘는 플러스 5V 또는 VCC라고 표현돼요. VCC. 예? 플러스 5V는 플러스 5V 또는 VCC. 0V는 GND라고 표시하기도 하고 VSS라고 표시하기도 합니다. 제가 이제 강의를 하면서 요걸 좀 혼용을 할 거예요. 1이거나 0 또는 뭐 1이면 하이라고 얘기할 때도 있고 뭐 플러스 5V 뭐 VCC 이렇게 뭐 혼용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거기에 따라서 이제 이건 저 양반이 지금 1이란 얘기구나, 5V란 얘기구나, 0이라 그러면 저건 그라운드란 얘기구나. 이제 그런 것들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호, 우리가 또 이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신호 레벨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신호에는 세 가지가, 신호에는 몇 가지가 있죠. 신호. 자, 액티브, 하이, 액티브, 로우. 자, 이런 신호가 있어요. 액티브 하이면 예를 들어서 어떤 IC가 있는데 그 IC에 이렇게 있고 여기 모터가 연결돼 있다. 모터가 연결돼 있다. 이 신호가 액티브 하이다. 예를 들어서 M이라는 신호다. 이렇게. 그럼 여기다가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림이 돼 있으면 액티브 하이, 즉 1을 넣어줘야 얘가 모터가 돈다는 얘기죠. 그럼 이건 액티브 하이 핀이라는 얘기죠. 자, 또 이런 걸 한번 보죠. 비슷한 IC인데 여기에는 M이라고 돼 있고 이렇게 돼 있고 여기 동글배기가 이렇게 있다. 동글배기가. 또는 뭐 여기에 이렇게 바가 있다. 얘는 액티브 로라는 뜻입니다. 얘는 액티브 로. 액티브 로는 여기다가 0을 줘야 모터가 돌아간다는 얘기죠. 액티브 하이는 이렇게 돼 있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그냥 M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는 건 우리가 봤을 때 물론 데이터 시트를 보면 자세히 알 수 있지만 이렇게 봤을 때 얘는 액티브 하이구나. 하이 입력이구나. 1을 주면 모터가 돌아가는구나. 얘는 액티브 로구나. 0을 주면 모터가 돌아가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죠. 하이 임피던스. 자, 하이 임피던스라는 신호가 있는데 하이 임피던스는 뭐냐면 어떤 회로상에서 이런 IC하고 이런 IC하고 납땜이 이렇게 돼 있어요. 납땜이 돼 있어. 자, A란 IC하고 B란 IC인데 A란 IC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컨트롤 신호가 있다고 봐요. 그럼 이건 뭐 H란 신호다. 그러면 여기다 데이터 시트를 보면 여기다 1을 주면 이 출력은 하이 임피던스가 된다. 이렇게 써 있어요. 하이 임피던스는 기호상으로 Z로 표시를 하는데 1이라는 걸 주면 얘가 출력이고 얘가 이쪽에서 나가는 게 A의 출력이고 이쪽이 입력이라고 보면 여기다 1을 주면 A의 출력이 전부 하이 임피던스가 된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그 도선으로 연결돼서 실제로 연결이 돼 있지만 1을 주면 이게 전기적으로 끊어진 것과 같이 연결이 아예 안 된 것처럼 전기적으로 연결이 안 된다는 건 이렇게 됐다는 거죠. 완전 오픈됐다는 거죠. 전기적으로 연결이 안 된 것 같이 행동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 1을 주면 마치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는 A란 IC하고 B란 IC하고 연결이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내부에 보면 이렇게 그냥 연결을 끊어버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전기적으로 전혀 연결이 안 되게끔 동작을 시킨다는 얘기죠. 이게 하이 임피던스 상태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don't care. 자, don't care. 우리 많이 알죠? don't care. X로 표시를 하는데, X. 뭐, 예를 들어서, 누구야? 개똥아. 너 떡볶이 먹을래? 오뎅 먹을래? 그랬을 때, 나 뭐 don't care야. 떡볶이 먹을래? 오뎅 먹을래? 이렇게 선택 안 하고, 나 don't care야. 그 얘기는 뭐냐면, 난 떡볶이를 먹어도 좋고, 오뎅을 먹어도 좋다. 이런 얘기죠. 예? 그러니까 don't care는 상관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런 신호의 종류 4가지를 알고 우리가 수업을 진행하면 굉장히 편리하죠.